안녕하세요. 세스코리아의 한노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처리해 가지고 기본적인 뭐 서머리라든지 아니면 필터링이라든지 오더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실제 분석이라고 할 만한 걸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은 부제를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 자, A-B 테스트를 많이 하죠. 요즘에도 많이 하고 과거에도 많이 했었죠. A-B 테스트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고 싶어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이 파란색일 때랑 그리고 빨간색일 때랑 어떤 게 더 참여를 많이 할까요? 글쎄요, 이거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죠. 그쵸? 맞습니다. 이런 건 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걸 다 실험을 하자니 리스크가 있죠. 이벤트 참여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신규로 뭔가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찾기 위해서 모든 고객한테 이걸 다 한다?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라는 걸 해요. 파일럿 테스트는 뭐냐면은 전체 고객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어떤 게 좋냐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일부를 뽑아가지고 모두가 다 이럴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상 고객을 뽑았는데 우연치 않게 VIP 고객들만 뽑혔다든지 혹은 남자 고객들만 뽑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평균 비교 혹은 뭐 t-테스트, 독립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차이가 진짜인지 진짜 정말 유의미한 차이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벤트 페이지 A 버튼과 B 버튼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파란색, 한 개는 빨간색이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명이죠.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파란색 버튼을 본 사람 중에 약 22%가 이벤트에 참여를 했고요. 빨간색 버튼을 노출시킨 대상은 약 32%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차이일까요? 여기서 진짜 차이라는 건 버튼 색에 의한 진짜 차이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5천 명이나 되는 고객이 우리 고객인데 그 중에서 200명 뽑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 될 것 같아요.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질적 변수를 이용해요. 뭐 종속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종속 독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깃이 명확하기 때문에 종속 독립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종속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클릭 여부,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이벤트 페이지를. 그리고 버튼 유형이 이제 질적 변수가 돼요. A 유형일 때랑 B 유형일 때랑 클릭하는 게 달라지나? 클릭률이 달라지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게 유의미한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독립 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구매 금액을 비교할 때는 평균적인 구매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때는 이제 독립 T 검정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뭐 투 샘플 T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랑 달라진 건 뭐냐면은 종속 변수가 질적이 아니라 양적 변수로 바뀌었죠. 양적 변수라는 건 연속형 변수를 말하는데 구매 금액 같은 걸 말해요. 아까는 금액이 아니라 뭐였어요? 구매 여부였죠. 두 가지 범주를 가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파일럿 테스트 할 때 랜덤하게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해요. 우리 대상을.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만 뽑힐 수도 있고 여자만 뽑힐 수도 있고 혹은 구매 금액이 많은 사람만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추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랜덤 추출하는 그 작업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고객 5,000명 중에서 200명을 랜덤하게 먼저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할 겁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뭐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수행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 할 거는 뭐 클릭률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클릭률이 정말 유의미한 차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구매했던 고객만 추출을 해가지고 구매 고객들의 구매 금액을 한번 비교해보고
T 검정을 통해서 이게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보는 걸 할게요. 예. 자, 근데 이 분석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요, 소규모의 집단으로 대규모, 즉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뭐 등분산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죠, 복잡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은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 섹션에서는 어떤 정규성 검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알아볼 거고, 뭐뭐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등분산 검정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알아볼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그냥 루틴하게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효과를 확인할 때 뭐 평균 비교, 뭐 T 검정 이걸 이용할 건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데이터인데, 먼저 고객 번호가 있죠. 고객 번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이제 테스트 대상 그룹 유형인데, A, B로 아까 나눴죠. 100명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여부, 이벤트 참여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이걸 이제 1, 0으로 표시한 거고요. 구매 여부는 구매한 경우에는 1 아니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고객이 무조건이겠죠. 당연히 구매를 했으니까 구매 금액이 있겠죠.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자, 51,900원을 구매를 했네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구매 금액 평균을 비교할 거예요. 실제로 상거래 데이터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것도 이제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누르면은 그게 데이터로 적재가 되기 때문에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평균 비교나 뭐 이런 독립성 검정이 뭐 이럴 때만 이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상품 추천 배너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포퓰러 탑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탑 10을 보여주는 거랑 개인화 추천이랑 배너를 어떤 걸 위에 놓는 게 더 수익이 더 많이 날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요. 단순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 평균을 비교할 거냐, 비율을 비교할 거냐,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두 번째 강좌 때 실습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 다운받았죠. 이번에도 처음 시작하면은 프로세스 플로우가 새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이번에 사용할 3강 파일럿 테스트 결과, 예, 이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샘플링 하는 거 한번 실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있죠? 라이브러리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데스크 밑에 들어가면은 커스터머 데모 있습니다. 5,000명의 고객이 있죠. 아이디가 이렇게 있네요. 연령과 지역, 성별이 이렇게 있죠. 이걸 대상으로 뭘 할 거냐면요, 작업 및 유틸리티에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확률 표본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샘플링을 위한 작업인데요. 뭐 데이터 분할이라는 기능도 있고, 되게 여기도 이런 샘플링 관련된 기능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확률 표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확률 표본 선택은 우리가 임의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추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죠. 칭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화 추출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면 VIP, 그리고 뭐 일반 고객, 그리고 뭐 그냥 구매가 적은 고객,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특정한 비율을 뽑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칭화 추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랜덤하게 다 뽑고 싶어요 라고 하면 칭화 기준을 안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 빨간색 별이 없죠.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데이터셋 이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출력된 데이터인데, 데이터셋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커스터머 샘플드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옵션에 보시면은 추출 방법이 있죠.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뭐 이건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복원 추출은 이제 뺀 다음에 다시 안 넣는 거고요. 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한 다음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 추출은 중복이 생기겠죠. 저희는 비복원 추출을 이용할 거예요. 표본의 크기는 아까 200명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난수 초기값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난수 초기값을 지정하면은 재현을 해야 할 때, 샘플링 재현을 해야 할 때 난수 초기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사람 달리기 모양 실행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샘플링이 됐다고 나오죠. 네. 셀렉션 프로바빌리티가 있네요. 여기 0.04, 4% 정도 나왔나 봐요. 출력 데이터를 보시면은 200명 뽑혔죠. 네, 랜덤하게 200명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 및 유틸리티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정렬 한번 해주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변경, Y 태스크, 데이터셋 저장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CSV로 되어 있기 때문에 CSV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데이터가 똑같이 생겼죠. 네. 클릭 있고요, 바이 있고요, 바이 AMT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프로세스 플로우로 넘어와서, 자, 이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데이터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중요해요. 웬만한 건 그래프로 다 얘기가 가능하죠. 특히 회사에서 뭔가 보고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도표들이 있는데, 이 도표들은 단순히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많아야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차트를 써놓아요. 너무 복잡하면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눌러볼게요. 여기서 자, 어딨죠? 파일럿 테스트. 여기 있죠? 파일럿 테스트 들어갈게요. 이 수직이랑 수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직 막대 그래프랑 수평 막대 그래프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직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범주는 막대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아까 A, B 있었죠? A, B에 해당하는 그룹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 B 그룹은 알겠는데 얘를 A, B만 넣고 빈도를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변수를 가지고 볼 거냐. 저희는 변수를 가지고 볼 거니까 클릭 YN을 클릭을 하시고, 합계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죠. 저희는 평균을 가지고 볼 거죠. 평균이 이제 비율이 되겠죠.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차 막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샘플도 됐다, 샘플링 된 거니까 뭐 오차가 얼마 정도 될 거냐라는 걸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안 넣을게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T 테스트하고 통계적인 방법론을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찾아보시면 추가 역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이 정말 궁금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궁금하실 때는 여기 물음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있고 제품 문서도 있고 도움말도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좀 더 깊은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블을 표시할 거냐, 뭐 그 제목은 뭘로 할 거냐, 각주는 넣을 거냐, 그래프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 지정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정해 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은 다음에 데이터만 바꿔서 다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처음에만 잘 지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 사람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예. 자, 났죠. 네,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룹 A,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22%, B 같은 경우에는 32%. 차이가 있네, 어느 정도 있네,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B가 왠지 클릭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높아 보여요. 유의미할 것 같아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A 그룹과 B 그룹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B가 더 많아 보이는데 B가 더 클릭률이 높았죠. 근데 진짜 그런지는 한번 이 검정을 통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테이블 분석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막대 그래프랑 연결을 해요.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놓게 되면요, 장점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이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떠한 스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을 했고 어떻게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전달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코드만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아마 좀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코드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덕에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플로우를 가지고 구성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테이블 분석을 들어가서 자, 행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행변수는 클릭 YN, 그리고 컬럼 변수는 그룹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옵션을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빈도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카이 제곱 통계량, 뭐 코크란 메타렌젤 통계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확 검정이라고 있는데 피셔의 정확 검정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할 건 카이 제곱 검정 중에서도 독립성 검정을 할 겁니다. 카이 제곱 검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목적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교차표 분석 카이 제곱 검정이면 거의 다 대부분 되고요. 피셔의 정확 검정 같은 경우에는 카이 제곱 검정을 쓸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기대 빈도수가 굉장히 작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근데 사실 그것도 굳이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카이 제곱 통계량을 돌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밑에 기대 빈도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워닝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그때 요거 체크해서 다시 돌리시면 돼요. 예. 그게 사실 이 솔루션을 쓰는 이유죠. 솔루션은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자, 보시면은 지금 결과가 나왔죠. 예. 결과 나왔죠. 그러면은 자, 클릭 YN이랑 그룹 AB를 가지고 이제 빈도표를 뽑은 거고, 빈도표를 이게 컨틴전시 테이블 혹은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교차표예요. 교차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클릭 1인 거, 클릭 0인 거, A, B 그룹별로 차이가 있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표인데, 카이 제곱, 우도비 카이 제곱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카이 제곱만 보셔도 돼요. 우도비 카이 제곱이랑 얘네 둘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보면 p-value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p-value예요. 이거 아마 비전공자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래서 p-value가 몇이냐. 그래서 0.05가 넘어? 뭐 0.05보다 작아?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유의하냐? 그걸 얘기할 때 이걸 쓰기 때문에 다른 깊은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p-value가 0.1이네? 0.05가 안 되네? 그러니까 5% 유의수준 5%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수치적으로 봤을 땐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되게 간단한 의사결정이었지만 좀 더 비용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우연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건지를 어느 정도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이제 통계적 방법론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어서 필터를 한번 이용해서 구매한 고객들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하면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변수를 지정합니다. by를 누르고 같음을 눌러요. 그러면은 갑입력도 있죠. 여기서 아까 구매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넣고, 자, 출력 데이터셋은 지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잠깐 이제 워크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껐다 키잖아요. 그럼 날아가요.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라이브러리를 따로 지정한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네, 필터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 네. 그리고 여기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바이가 1인 사람들만 출력이 되어 있네요. 약 37명이네요. 이제 데이터 필터를 통해 가지고 구매한 고객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구매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막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구매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실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주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고 하위 범주 뭐 이건 지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아니라 변수로 지정해 주시고 변수는 by AM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파일럿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줘야 돼요. 필터 되네. 얘로 가야 됩니다. 이거 다시 지정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이 데이터가 바뀌면은 이 설정들도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이거 당연한 거니까 뭐 사실 그렇죠. 다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는 그룹이고 by AMT 합계가 아니라 평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차 막대를 넣을지 말지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구매 금액이 A와 B가 차이가 있죠. A가 훨씬 많죠. A는 거의 5만 원 정도 되고요. B는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이번에 두 번은 안 섞죠. 아까 첫 번째 클릭률 봤을 때는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차이가 있는지. 통계량을 들어가셔서 T검정 들어가시고요. 막대 그래프 다음에 한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T검정 들어가신 다음에 테스트 필터 데이터 확인하시고 저희가 아까 투샘플 T테스트 한다 그랬죠. 2표본 T검정 혹은 독립 T검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여기서 2표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네요. 자, 분석 변수는 by AMT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룹 변수는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T검정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정은 뭐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할 거냐 좌측으로 할 거냐 양측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분산 가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 뭐냐 하면은 A 집단이랑 B 집단이 서로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비슷하게 퍼져 있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한쪽은 분포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뭐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이런데 다른 쪽은 몰려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동등비교가 될까? 안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분포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이 다를 때는 이제 코크란이라는 확률 분사값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테이블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윌콕슨 순위합계 검정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 둘 다 비모수 검정이긴 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체크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코드로 하려고 하면요. 지금은 여기 체크 한번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여기 비모수 바로 검정을 하면서 이 코드가 뜨거든요. 근데 이 프로시 어떻게 쓰는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비모수를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클릭 한 번만 하면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내가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필요한 거 클릭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거 해석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하고 도표도 뭐 선택한 도표 해가지고 도표를 뭐 종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정규성 검정이라고 써있죠. A그룹이랑 B그룹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인데 정규성 검정의 규무가설, 그러니까 정규성 검정이 처음에 사실이라고 보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사실로 기반을 해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p-value 값이 0.05보다 작아지면은 정규 분포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0.2죠. 0.3이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데이터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t-테스트를 이것만 봤을 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니까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equal varianc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분산 검정인데 두 집단이 분산이 비슷하냐 이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규무가설이 등분산 2다거든요. 등분산 2다이기 때문에 이 p-value가 0.05 혹은 뭐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0.01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작으면은 이제 등분산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는 여기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0.37이니까 등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분산인 경우는 여기 베리언스 이퀄이라고 써있죠. 이게 등분산이라는 얘기고, 이건 어니퀄은 등분산이 아닐 때 쓰는 거고,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 통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이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굳이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활용할 때는 한 번에 딱 나오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굳이 뭐 등분산 검정을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등분산이기 때문에 이퀄에 있는 p-value를 보시면 됩니다. 0.00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매우 작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두 집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라는 걸 여기선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냐? 이 분포거든요. 보시면은 분포가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뿌려놓은 건데 정말 차이가 크죠. 그리고 어느 집단이 그럼 더 큰데 봤더니 평균으로 봤을 때 A가 훨씬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A 집단이 될 것 같은데 여기 A, B가 있네요. 그쵸? 여기 A 집단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B 집단은 작죠. 얘보다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QQ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 이 QQ 플랫은 이제 정규성을 얼마나 따르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 대각선이 있는데 데이터가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붙어서 분포를 하면은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 분포를 다 잘 따르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굳이 그 가정들을 만족하지 않아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충분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서 끝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두 집단을 기준으로 얘들이 뭔가 어떤 클릭 건수라든지 율자료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그룹의 평균 금액 혹은 뭐 평균 방문자 수 뭐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게 됐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이는 차이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얘네들이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통계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자, 끝으로 이 프로세스 플로우 만든 거 저장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2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평균 비교하고 A/B 테스트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프로세스 플로우는 나중에 또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